안녕하십니까, 윤재TV의 신윤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라반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친구들 몇 명 중에서는 카라반을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카라반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사야 되냐, 중고는 어디서 사는 거냐, 뭐 이렇게들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고 카라반을 구매하는 요령, 카라반을 사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고차를 볼 때 꼭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중고는 그럼 어디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중고 카라반, 유튜브에 중고 카라반 검색을 해갖고 매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달구지라고 이제 좀 대형 카라반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터에서도 가끔 올라오고, 중고나라에도 올라오고, 이게 너무 다양하게 이제 전용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매물을 찾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거는 검색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라반은 크게 이제 견인장치, 그리고 이제 견인장치에는 샤시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몸체가 딱 박스 형태로 올려져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카라반 샤시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라반 샤시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엑셀, 카라반을 지탱하고 있는 바퀴축,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라반 높이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엑셀 서스펜션 형태가 이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가 들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경화도 되면서 변형이 되면서 자꾸 이제 눌리면서 차체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카라반은 구조가 A자 모양의 철 프레임에 박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박스도 튼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실제 박스도 우리가 이렇게 휘어보면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또 프레임도 역시 주행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카라반 몸체는 양쪽 옆면, 뭐 앞뒷면, 천장, 바닥, 실리콘 본드로 접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가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구조물 역할을 해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삐뚤어진 모양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정박이 잘 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프레임이나 이런 카라반 몸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바닥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벽면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차는 사시면 안 돼요. 카라반은 엔진이나 미션이 없기 때문에 뭐 오일 누유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운 반면에 샤시의 상태라든지 엑셀의 처짐, 몸체에 이상이 생긴 거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체는 되게 유연한 실리콘으로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도 그 본드가 다 마르질 않아요. 그 본드가 마른다 그러면은 그 붙어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움직여주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려 갖고 접착이 돼버리면 뭐 다른 데가 트어지거나 깨지거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 카라반 옆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실리콘이 이렇게 삐져 나와 있죠. 이게 지금 5년이 된 건데도 이거 안 말라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대보면 이렇게 막 묻어 나오죠. 굳지 않는 본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이 오고 뒤틀림이 와도 이거를 이 본드가 받아내주는 거죠. 힘 받는 쪽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부에서 가구의 틀어짐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카라반 벽체하고 가구의 틈 사이가 벌어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각 모서리 부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납함을 열어봤을 때 가구 끝이 벽체하고 일직선으로 맞닿아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은 저렇게 가구 끝이 벽체와 잘 평행하게 맞닿아 있는지, 가구의 이제 끝이 천장하고 다 맞닿아 있는지, 이렇게 바닥에서 천장까지 지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기둥 같은 몸체들은 완벽하게 천장하고 일치하게 딱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닥 꺼짐. 바닥이 꺼진 곳이 있는지를 또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제 내부 쪽에서 또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수납 공간 같은 데나 안쪽을 보셔가지고 카라반 바닥하고 벽체가 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수납함 같은 데를 이렇게 열어 보셔가지고 가구들이 벽체에 다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화장실 같은 데도 이런 데가 틈새가 많이 벌어지거나 가구가 이격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천정이 이렇게 그냥 생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부분이 누수가 있거나 물샌 흔적이 있거나
이런 벽체 같은 데가 벌어진 데가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침대 밑에 같은 데도 잘 들어서 벽체하고 바닥하고 뜬 곳이 혹시라도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가구 틀어짐이라든지 벽체와 바닥에 이격이 있고 아니면 벽체와 천장에 이격이 있는 차는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런 차는 나중에 고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 카라반은 일반 우리가 자동차처럼 쉽게 이동이 잘 안 되고 뭐 카센터에 나 혼자 차 타고 가갖고 뭐 견적 물어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만큼 도심 시내에는 카라반 수리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중소도시나 수도권의 외곽 정도에 카라반을 선보일 수 있는 업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끌고 다니면서 견적을 받기가 안 좋아요. 카라반 업체 역시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견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카라반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국내에 많이 판매된 카라반, 많이 판매된 카라반일수록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자주 고장나는 부품들이 재고가 국내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리하는 시간도 이제 빠르게 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차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고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손 볼 수 있는 기술자분들도 국내에 많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가능하면은 좀 유명 메이커를 사는 게 좋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난다, 뭐 차체가 튼튼하다, 샤시가 좋다, 이런 카라반들도 우선 대상이고, 거기에 추가로 많이 팔리는 카라반도 우선 고려해야 될 대상이에요. 뭐 카라반 매물이 나왔는데 요즘 카라반이 중고 카라반도 나오자마자 팔리는 경우가 많아 갖고 1년 전에 비하면 고를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이거 뭐 괜찮다 싶어서 전화하면 벌써 팔렸고, 뭐 이름이 되게 생소하다든지 메이커가 되게 생소하다든지 이런 카라반은 잘못 사면 부품 수급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보기에 애매한 거는 다른 사람이 보기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카라반들이 애매할 때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카라반이 웃긴 게 이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제품의 시스템을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 화장실 시스템,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냉장고하고 쿡탑, 수전, 이게 다거든요. 이 카라반 몸체는 여러 회사에서 만들지만 특히 화장실하고 난방기, 그리고 쿡탑, 냉장고, 이런 애들은 거의 두세 개 회사에서 다 공급을 하고 그 회사 제품들을 다 사서 쓰기 때문에 비메이커 제품을 사더라도 그런 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창문 리프터, 시건장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그런 일부 메이커에서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만 알고 방식만 알면 웬만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지 않는 이제 생소한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만져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선뜻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DIY를 많이 한 차량은 가급적이면 패스해라. 왜냐면 전문가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가 시공을 하더라도 뭐 실력의 차이, 정리하는 뭐 그 정도의 능력, 뭐 방식, 스타일,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DIY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차를 만져 놓으면 사실상 고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손보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뭐 배선의 굵기라든지 배선의 피복의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선을 이제 보통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갈 때 기술자들이 쓰는 방식하고, 또 이제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DIY라고 한다고 하면 뭐 온도를 깐다든지 USB 포트를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충전기를 뭐 새로 설치한다든지. 근데 이 DIY를 하시는 분들, 자가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막 거의 차를 만들다시피 할 정도로 막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회키창을 하나 더 뚫는다든지 아니면 뭐 맥스팬을 설치한다든지, 이 DIY도 수준이 되게 높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기를 끌어오고 구멍을 뚫고 또 뭐 실리콘을 쏴가지고 마감을 하고 고정을 하고 뭐 피스를 받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내구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임의대로 만진 차를 이런 카라반 수리점 같은 데 이제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막 졸래 못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싹 다 걷어내고 새로 합시다, 이렇게 되거나. 정비를 좀 정상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가능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뭐 카라반이라는 게 뭐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뭐 실수해서 뭐 둘러엎고 깨지고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뭐 여기저기 한 차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수리를 어디서 어떻게 했고, 뭐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고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또 이상이 있어갖고 수리를 하려고 그럴 때 뭐 어디를 열었는데 뭐 거기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 뭐 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부품이 없는 경우도 많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뭐 집 앞에 카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좀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나 이제 이런 새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집 근처에 카라반 수리센터를 좀 괜찮은 데를 알아봐 놓으셔야 카라반을 가져갔을 때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카라반 신차들은 출고 후 2년까지 AS를 해줘요. 가능하면 2년 미만 된 차를 사가지고 센터에 들어가서 점검을 싹 받고 하시면 제일 좋지만, 2년 된 차가 또 그렇게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면 4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태양광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무버라든지, 이제 뭐 고장나는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인데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나고, 또 어떤 물건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해갖고 뭐 동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물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갖고 뭐 펌프 같은 게 뭐 막히거나 이제 좀 이런 윤활이 떨어져가지고 고장 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주차를 해놨는데 그걸 내릴 때 너무 삐딱하게 내려갖고 계속 한쪽으로 힘을 받아갖고 뭐 차가 틀어진다든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4년 정도 쓴 차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이 슬슬 나니까, 4년이 넘은 차를 구매할 때는 옵션이 꼭 필요한 옵션만 들어간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하게 많은 옵션이 들어간 거를 사시면 이제 그거 고치느라고 이제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놀러를 갔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놀러를 가야 되는데 수리 일정이 안 맞아. 그래도 낭패고. 사실 이거 우리가 좋자고 카라반 캠핑을 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카라반을 이제 구매하실 때는 사이즈, 그리고 뭐 주차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많이 감안하셔갖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카라반을 사셔서 화장실을 난 아직 한 번도 안 썼다, 이런 분들도 꽤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지만 큰 건 안 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청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어디 나가갖고 카라반 내부에서 물을 쓴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번거롭거든요. 저는 캠핑장만 다니니까 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물, 화장실, 씻는 거, 이런 게 이제 그쪽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노지를 이제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노지를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라반을 살 때 가능하면 인산철 배터리 팩이 달려있는 차를 사시는 게 좋아요. 노지를 가시면 이제 전기도 넉넉해야 되고 물도 사용해야 되니까 청수통 확장이라든지 충전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특히 배터리 팩은 뭐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면 약간 감가가 돼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좋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고가의 배터리 팩이다 보니까 멀쩡한 줄 알고 샀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전압이 잘 안 나오고 막 너무 빨리 배터리가 소모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차를 살 때 이제 그 돈을 지불한 건데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스 기간도 끝났다, 또 손 보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을 잘 보는 곳에서 잘 봐야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또 뭐 어설픈 데 가고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개찐 도찐 그냥 돈만 날리거든요. 차 연식은 있어도 새로 장착한 부품들이 2년 미만인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노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캠핑 경력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 그 노지에 대한 개념, 뭐 이제 이런 전원 관리, 물 관리,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는 노지를 가지려고 하시는 건데, 나는 노지 아니라 나 그냥 캠린이다, 그냥 카라반으로 캠핑하는 걸 그냥 원하는 거지 캠핑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노지에 가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노지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는 제 기준이에요. 저는 아직 캠린이니까. 그리고 저는 대부분 아이랑 둘이 다니기 때문에 노지에 가면 아이가 놀 게 없어 가지고 되게 심심해서 막, 저도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아이도 재미없으면은 이제 캠핑 꽉 나는 캠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방방장이라도 있고 뭐 아니면 바닷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아이가 좀 관심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캠핑장을 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차량을 고르실 때 이제 캠핑카의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은 일부 차종의 카라반 말고는 대부분 4인 세팅이에요. 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침대에서 아이들이 3명이 잘 수도 있고, 어른 둘에 아이를 껴서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면은, 그러니까 성인 2명에 아이 2명에서 3명 정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고 뭐 크면 거주 공간이 좀 더 잘 나오고, 뭐 샤워실이 있다든지 화장실이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공간이 약간 넉넉하다든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카라반이 크다고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500급에서는 이런 변환 침대 위에서 또 침대가 내려와 가지고 위아래에서 주무시고 따로 침대가 있고 막 이래 가지고 6명 7명 자는 그런 카라반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런 카라반이 아니라면 400급도 4명 세팅이고 550 뭐 이 정도 급도 보통 4명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카라반의 사이즈나 레이아웃은 잘 고민해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난방 장치를 고를 때는 크게 투르마와 알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메이커가. 투르마는 그냥 팬히터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를 떼서 뜨거운 열기를 발생한 거를 송풍을 하는 방식이에요. 투르마 콤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투르마는 그냥 팬히터 하나가 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르마 콤비는 좀 더 이제 송풍구가 여러 곳으로 나가 있어서 좀 더 빨리 이제 공기를 데운다고 보시면, 공기를 좀 더 빨리 데워주고, 그리고 그 콤비 안에 온수통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온수기가 따로 없어도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냥 일반 투르마 3004라는 모델인데, 일반 그 투르마 히터는 온수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스 온수기라든지 뭐 전기 온수기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온수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노지를 겨냥하시는 분들은 그 난방 시스템이 투르마 콤비 아니면 알데 모델이 들어있는 모델을 고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투르마는 팬히터 방식이니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고요. 알데는 우리나라처럼 온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돌면서 차 자체를 은은하게 훅 데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데우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르마 히터가 공기를 빨리 데우는 거는 더 유리하거든요. 알데는 처음에 이제 딱 목적지에 도착해서 온도를 올리는 시간은 늦지만 전체적으로 좀 훈훈하고 포근한 감이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습도도 팬히터가 좀 더 습도가 낮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저희 집들이 대부분 다 온돌 시스템, 그러니까 알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겨울에는 항상 건조하지 않습니까? 또 온도 많이 올리면 더 건조하고,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건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알데든 투르마든 가습기는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뭐 알데를 쓰시는 분들은 뭐 겨울에 팬티만 입고 잤다, 뭐 더워 쪄 죽는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투르마 3004 히터 있는 차들이 추워서 못 자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노지를 겨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차 안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투르마 콤비가 들어있는 모델이라든지 알데 보일러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온수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투르마 기본 히터가 달려있는 차량이 온수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뭐 B10이라는 온수 장치를 따로 쓸 수 있고요. 간단하게 쓰는 전기 온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온수를 쓰든 뭐를 쓰든 어떤 차를 사든 내가 용도에 맞게 다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캠핑장을 겨냥하냐 아니면 노지를 겨냥하냐, 그 겨냥하는 거에 따라서 차량에 달려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전력관리 시스템, 전기장,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르마 콤비나 알데처럼 온수를 쓰는 차들은, 특히 알데는 온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방에는 부동액이 들어가요. 그 대신 그냥 우리가 쓰는 물, 샤워 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냥 일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를 엄청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투르마 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카라반들은 동파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쓰시고 나서 물을 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약한 부위, 뭐 플라스틱 부위 막 이런 데 여기저기서 막 깨지고 막 이렇게 동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이라든지 쿡탑이라든지 뭐 냉장고, 조명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뭐 변형 테이블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라반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우 수평, 앞뒤 수평이 맞는 상태에서 차량 외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량 하부를 볼 때 이런 프레임이 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일자로 수평으로 잘 나가고 있나, 어디 찍히거나 들떠 있는 부분이 있진 않나. 프레임과 이 위쪽 나무판, 이게 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라반 바닥판은 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들떠 있거나 이 합판이 밑으로 주저앉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건 유심히 보시고요. 카라반 프레임은 용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볼트 체결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볼트들이 녹이 많이 난 곳이 있는지 또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카라반 벽체와 카라반 바닥이 들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저 뒤쪽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프레임들의 부식 상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바닥이 흙바닥인데다가 장기 주차를 하는 차들은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볼트, 너트, 뭐 샤시 이런 데 녹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도 방수화판으로 되어 있지만 습기를 계속 먹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샤시 프레임하고 아웃트리거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차들은 아웃트리거가 그냥 나무 합판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들은 차가 다 잘 틀어져요. 차량이 수평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견인 장치가 걸리는 볼의 중심부 높이가 40cm 이상은 나와야 돼요. 40cm 이상은 나와야 엑셀이 많이 처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제 차가 서 있는 곳은 뒤쪽이 지금 땅이 좀 꺼져 있고 앞쪽이 땅이 높기 때문에 40cm가 채 안 나오고 있는데 39cm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 차도 평평한 곳에서 측정하면 40cm 이상 나오거든요. 차량의 수평이 맞는 상태에서 앞쪽 견인고리 장치가 높이가 안 나온다는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엑셀이 조금 처졌다는 얘기입니다. 차고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양쪽 바퀴의 높이, 휀다 상단에서 이제 바닥까지의 높이도 좌우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 한 1cm 정도 뭐 그 미만으로 차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확연히 눈으로 봤을 때 차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카라반 세워놓은 곳은 땅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러를 밟고 올라서 있는데 중고 카라반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땅이 평평한 곳으로 차를 가져가서 수평을 다 맞춰 놓고 높이 측정이라든지 좌우 밸런스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외관을 보실 때도 어디가 뭐 깨졌는지 뭐 이런 거는 보셔야 되겠죠. 하체까지 보는 마당에 올해 2020년 2월 28일부터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차량 등록 중에 예전에는 카라반이 승합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월 28일 이후에는 특수차로 분류가 돼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상에 승합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고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올해 초에 등록이 돼가지고 특수차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차들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고지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목이 임야, 전, 답 이렇게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 뭐 장이나 대지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떼서 같이 첨부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임차인이신 경우에는 토지대장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내시면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는 안 할 테니까 증명서만 떼달라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카라반 오너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다른 영상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윤재TV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